유흥 좋아하고 도박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감정 기복 있고 나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거칠고 상남자 스타일에 연락 잘 안 되고 자기 꼴릴 때만 전화하는 남자, 첫 만남의 여자를 만나려고 하고 시간만 나면 유흥을 즐기려고 하고. 피디님, 20대, 30대 여성분들이 결혼정보회사 오셔가지고 어떤 남자를 만나고 싶어 하는지 아세요? 돈 많은 남자. 아닌가요? 성격 괴팍한데 돈만 많으면 되나? 돈이 너무 많으면 확보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것도 뭐 맞는 말이고요. 근데 보편적으로는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오세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좋은 남자를 좀 만나려고 왔다, 괜찮은 남자를 만나려고 왔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아마 이거는 2030 여자분들, 지금 싱글이라면 모든 여자의 희망사항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괜찮은 남자는 어떤 남자인지 그걸 구별하는 방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필드에서 빅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2030 여자들, 싱글인 여성분들이 정말 괜찮은 남자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제가 한 6가지로 구별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한다라고 하면 남자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기를 수 있다. 대표님이 말하는 정말 괜찮은 남자는 이 6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남자니까 이 기준으로 남자를 좀 선별해서 만나야겠다. 기준이 좀 생기실 거예요. 네. 첫 번째는 남자를 만난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 남자를 만났을 때 내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전에 1박 2일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그때 이승기가 짠 하고 혜성처럼 나타났을 때 모든 여자들이 와, 쟤 내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물론 남자로서도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약간 미성숙했을 때 이승기의 어떤 태도나 그 사람이 살아온 어떤 필모를 보면 되게 반듯하다라는 느낌이 들어. 그리고 누군가 말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흡수해서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한다? 전형적인 모범생의 스타일. 그 사람이 되게 매력적이다라고 느꼈던 게 고등학교 때 캐스팅이 됐을 때 연습생일 때도 자전거를 타고 다녔대. 일화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허세가 없이 자전거를 막 타면서 대표님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이런 스탠스가 이승기를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했던 것 같아. 그 사람의 스펙이나 보여주는 정량적인 것 외에 우리가 오늘 알고 싶은 건 정말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에 대한 구별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 나를 잘 아는 지인들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평가를 좀 받고 편견 없이 들어볼 것.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사실 부모일 수도 있지만, 내가 회사에 나와서 퇴근할 때까지 그 인맥이 형성된다라고 하면 나를 잘 아는 사람이 회사 직장 동료일 수도 있는 거고, 또 오랫동안 나를 잘 아는 학교 동창 친구들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내 남자친구를 바라봤을 때, 또는 같이 만나서 뭐 대화를 나눴을 때 우리가 유추할 수 있거든. 그랬을 때 지인들이 평가를 할 거야. 그러면 듣기 싫은 거에 대해서 내가 귀를 막아버리고 듣기 좋은 거에 대해서만 내가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편견 없이 한번 들어봐라. 단,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 해주는 그 얘기들 선입견 없이 한번 들어봐라. 그랬을 때 야, 그 남자는 좀 집착 있는 것 같아. 그 남자 눈빛 봤어? 인상은 과학이라던데. 이런 말도 그냥 들으라는 거지. 내가 나중에 헤어지고 났을 때 야,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후회하고 싶지 않다면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얘기들을 편견 없이 들어봐라.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콩깍지가 씌이는 건데 사실 그런 말이 하나도 안 들리잖아요. 맞아. 그런 분들이 좋은 남자를 구별하지 못하는 분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또 그런 유형의 남자를 만나고 있을 때 늘 그냥 내일은 아니니까 좋은 얘기만 해주는 친구들도 있을 거거든. 그러면 사실 그 친구들만 만나려고 해요. 그러면 내 좋은 인간관계가 그쪽으로 좀 쏠리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내가 그 주변 정리가 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친구를 잃는 경우도 있어, 좋은 사람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편견 없이 들어보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단지 내가 섹슈얼한 느낌으로 바라보는 남자가 아니라 좀 나를 사랑스러운 딸처럼 바라봐주는 남자이면 좋다. 제가 첫 번째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아들을 바라볼 때 어때? 엄마의 첫사랑이기도 하고 그 아들이 하는 모든 행동이 흐뭇하거든. 그런 포인트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앞에 또는 내 옆에 나한테 관심 있는 남자 또는 내가 사귀고 있는 남자가 나를 그냥 섹슈얼한 대상이 아니라 그냥 딸처럼 돼. 뭘 해도 사랑스러워. 내가 그냥 실수를 하고 뭘 흘리고, 예를 들어 좀 서툰 부분들이 있어. 막 넘어지기도 하고. 그랬을 때 야, 너 그래? 항상 이렇게 넘어지더라? 이게 감정적으로 비난하는 게 아니라 너 이런 게 아니라 조심해야지 라든가, 운동화 끈을 막 자기가 알아서 묶어준다거나 조심해 라고 한다던가, 이렇게 바라봐주는 남자는 좋은 남자일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요즘에 가장 핫한 게 선제 아세요? 선제 얻고 튀어? 선재가 뭐예요?
아니, 그거 모르는구나. 그게 요즘 가장 핫한 드라마고 네. 지금 뭐 20대부터 뭐 60대까지 모든 여자의 워너비가 선재잖아. 그 선재의 스탠스가 보통 이제 소리가 우왕좌왕 넘어지고 실수하고 막 아무튼 그래. 근데 선재가 소리를 바라보는 그 태도는 딸처럼 바라봐. 너무 사랑스럽게. 그 여자가 하는 실수에 대해서도 그냥 귀엽다라고 느껴. 근데 보통의 남자들은 여자가 실수하면 어떡해? 고쳐주려고 하잖아. 해결해주려고 하고. 여자들이 원하는 건 사실은 다정함, 자상함이잖아. 그래서 남자가 나를 딸처럼 좀 사랑스럽게 바라봐 준다라고 하면 그 남자는 괜찮은 남자일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내 아빠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한번 가정해보자라는 거지. 근데 내가 만약에 아빠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라고 하면 유흥 좋아하고 도박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감정 기복 있고 나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거칠고 상남자 스타일에 연락 잘 안 되고 자기 꼴릴 때만 전화하는 남자, 이런 남자를 선택하지는 않을 것 같아. 끌릴 것 같지는 않아. 연애하면서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남자는 원래 그래. 그런데도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남자가 나를 때렸어. 그거 때리는 행위만 멈추면 다른 거 너무 좋아. 이렇게 말하는 여자도 있고, 술 먹었다 하면 폭언을 한다거나, 근데 술을 안 먹을 땐 되게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여자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건 진짜 별표여야 돼. 내가 아빠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제가 말하는 이 나쁜 조건들, 걸러야 되는 유형들의 남자를 선택하지는 않을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왜 내가 사귀는 남자는 그런 기질이 또는 그런 단서가 보일 때 계속 만남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더 이상 그런 회전문 연애 안 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남자란 어떤 남자냐? 그냥 우리가 딱 봤을 때 아빠 같은 남자. 내가 말하는 그 아빠 같은 남자는 뭐 크게 잘생기진 않아도, 키가 크진 않아도, 뭐 핫한 데를 많이 알지 않아도, 옷을 막 세련되게 입지 않아도 집, 회사, 그리고 내가 한 달에 가정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줘야 된다는 걸 알고 있고, 또 건강을 스스로 좀 챙길 줄 알고, 친구를 만나서 술을 마신다라기보다는 가정을 좀 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인드의 남자, 좀 성실한 남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사람은 비슷한 사람에게 끌린다.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사람은 자기가 살아온 가정 환경 또는 문화랑 비슷한 사람한테 끌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왕이면 그런 사람에게 끌렸을 때 결이 맞는지, 가치관이 맞는지, 이런 문화가 비슷한 사람인지 저는 이걸 꼭 보라고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되게 잘 사는 사람, 부부가 관계가 좋은 사람들의 유형을 보잖아요. 그럼 부부가 닮았어. 맞아요. 소비 수준도 비슷하고 연애, 결혼 가치관도 되게 비슷한데 외모도, 스타일도 되게 닮아 있어. 이런 사람들이 보면 끝까지 서로 의리를 지키며 잘 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런 거 있잖아, 피디님. 저는요, 만났다면요, 반대가 끌려요. 그런 기질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요, 제가 연애를 많이 안 해봐서 남자가 막 적극적으로 대시하거나 도파민 뿜뿜하는 그런 유형의 남자, 재밌는 남자, 우두머리 기질이 있어서 예를 들어 과대, 반장, 앞에 나가서 항상 MC를 보는 그런 잘난 남자 유형한테 끌려요 하는 여자도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반대 기질의 남자를 만났을 때 설레이는 포인트는 될 수 있지만 결국은 그 반대 기질 때문에 안 좋게 끝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유형은 절대 좋은 남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가 만인의 연인을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온리 원인 사람은 나와 잘 맞는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우두머리 기질에 있는 남자를 좀 설레인다 하는 유형을 보면 대부분 환상을 가져. 그 사람의 실체가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닐 수가 있거든. 그러면 그 뒤에 그 사람의 이면의 부분을 혼자 상상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그런 거 좀 깨우치려면 경험을 많이 가지셔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정서적, 경제적, 독립된 남자. 정서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남자는 좀 여유롭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여자친구가 술자리를 가거나 뭐 영화를 본다거나 시간을 보낸다라고 했을 때 막 조급해서 안달이 나 있어. 이런 유형 말고 조금 독립돼서 그래, 너 시간은 너가 자유롭게 써. 어디다 갖다 놔도 내 여자친구, 내 남자친구는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어 라고 하고 믿어주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저는 정서적으로 좀 독립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상대를 사랑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좌지우지하거나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그건 어려워. 그 사람이 반드시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그 사람은 늘 반듯한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 겪어봐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좀 더 성숙한 인간, 그게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유형이다. 사람을 대할 때
여유가 있다. 이런 말씀에서 포인트를 좀 드린 거고요. 20대 남자는 제가 볼 때는 미래 가치 또는 본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경제적으로 좀 독립하려고 노력하는 남자. 이런 남자의 태도나 눈빛은 굉장히 멋있어요. 첫 만남에 여자를 만나려고 하고 시간만 나면 유흥을 즐기려고 하고 이런 스탠스의 남자의 눈빛과 태도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저는 말하고 싶은 게 20대의 남자다라고 하면 미래 가치에 좀 투자하고 자기 개발 끊임없이 하고 노력해서 본인 지금 현재 처한 위치보다는 조금 더 빌드업해서 노력해가는 남자. 이런 남자가 소위 말해 괜찮은 좋은 남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남자 30대는 사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자만 만나려고 하고 즐기려고 하고 시간만 나면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놀고 게임하고 이게 아니라 30대의 남자는 결혼도 좀 생각하면서 내가 결혼을 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어디서 살 건지 또 어떤 여자를 만날 건지 그리고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디까지 도움을 받고 어디까지는 내가 독립할 수 있는지 지금보다는 내년 내후년이 내가 조금 더 연봉을 올릴 수 있는 미래 가치가 있는지 또 내 주변 인프라 사람들이 조금 더 나에게 시너지 플러스를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남자들이 있거든요. 이런 유형이 소위 말해 괜찮은 남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는 나만 사랑하는 남자. 제가 늘 얘기 드리잖아. 여자는 어떤 남자 원한다고? 나만 좋아하는 나만 사랑하는 남자. 경주마처럼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해주는 남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 다수가 모인 술자리에서 여자친구인 내가 옆에 앉아있는데 내 친구한테 남자친구가 막 잘해줘. 깻잎 떼어주고 새우 까주고 그럼 어때? 뛰쳐나가. T 성향의 여성분들도 있긴 하지. 뭐 그럴 수 있죠. 새우 까기 어려우니까 깔 수 있겠죠. 뭐 깻잎 2개 붙었으니까 내 남자친구가 조금 섬세하니까 잡아준 것 뿐이죠. 이런 여자도 있는데 100명 중에 2명 있을까 말까. 보통의 98%의 여성분들은 뛰쳐나갑니다. 어떻게? 울면서. 그냥 내 남자친구가 내 옆에 있을 때에는 나한테 좀 집중해주길 바라는 거야. 왜 내 친구가 깻잎을 뗄까 말까 고민할 때 그걸 왜 잡냐고. 나를 바라봐야지.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 남자분들 있잖아. 여자가 원하는 거 딱 하나. 내 친구들하고 술자리가 있거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내 여자친구가 옆에 있으면 딴 데 보지 마. 아무리 섬세하고 아무리 디테일하고 아무리 뭐 사회성이 좋고 배려심이 좋다 하더라도 그냥 내 여자친구한테 조금 집중합시다.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관계를 아리송하거나 헷갈리게 하지 않는 남자. 왜냐면 우리 둘이 연애를 할 때 이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내가 이 사람의 여자친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 정립을 할 때 명확하게 하는 게 좋거든. 요즘에는 연애하기 전에 싸움은 기본 단계라고 한다면서요? 삼귀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지. 썸 단계에 손도 잡나? 근데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케바케지. 네, 자만추라고 자고 나서 네. 만남 주고? 네. 충격적이야. 대중의 심리에 휩쓸려가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연애의 기준에 맞춰서 연애를 하면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보편적으로 내가 누군가와 연인 관계가 됐다. 공식적으로 너도 내 남자친구, 나는 너의 여자친구. 이게 좀 관계 정립이 됐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걸 좀 명확하게 하는 게 좋지. 헷갈리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예를 들어 우리 둘이 있을 때는 연인 관계야. 손도 잡고 다 해, 할 거 다 해. 그런데 다수가 있거나 모르는 사람이 있는 어떤 그런 모임에서 나를 여자친구 대하듯이 대하지 않는다라면 어떨까? 서운하고 수상해요. 그건 그런 남자는 만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반대 입장도 똑같아. 만약에 연인 관계가 확실하게 됐다라고 하면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고 헷갈리게 하지 않고 아리송하게 하지 않는 남자. 그런 남자는 좋은 남자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 데이트 비용을 아깝다 생각하지 않는 남자. 그 유튜버 중에 박이라고 아세요? 무슨 MBC 예능 프로에서 그 커플이 나와서 이제 결혼하는 그 과정을 막 봤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너무 감동스러워서.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딥한 사랑, 뭐라도 하나 더 해줄 게 없을까를 생각하는 그런 커플들이 꽤 많아요. 정말 사랑 그 자체만으로도 위대하다라고 느껴지게 하는 그런 커플들이 꽤 많다라는 거야. 나는 모든 사랑에는 이면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밝은 부분이 있으면 또 어두운 부분이 있어.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밝은 부분만 생각하면 이면의 어두운 부분이 발견됐을 때 그거를 극복 못하고 헤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의 면은 밝음과 어두운 면은 항상 공존한다라는 거지. 이거를 같이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그게 정말 트루 러브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커플을 봤을 때 너무 위대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 여성분의 결심이라고 해야 되나? 정말 대단하다 생각이 들고 또 하나를 더 두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 남자 입장, 마음이 너무 느껴지니까 와 정말 사랑 대단하다, 위대하다. 그런 사랑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좋은 사람
이꼴 좋은 조건의 사람을 찾거든요. 근데 좋은 조건의 사람은 뭐야? 여자들은 뭐 돈을 본다. 남자들은 여자의 외모와 나이를 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게 뭔지 알아요? 나하고 잘 맞는 사람. 맞았어. 딩동댕. 그냥 내 가슴이 시키는 거야. 얼굴에는 눈이 있잖아. 그래서 이성적으로 내가 생각할 수 있거든. 충분히 머리로 이 사람은 나랑 맞다 아니다 라는 기준을 놓고 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이 뇌로 가기 전에 이미 가슴에서 팍 꽂히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럼 어때? 임자 만난 거야. 가슴에는 눈이 없거든. 판단할 수가 없어. 그냥 가슴이 막 요동치고 너무 좋고 막 그 사람 머릿속에 막 계속 떠오르고 이러는데 그 사람이 너무 좋은데 나이, 학력, 키 이런 거 따지게 생겼나? 안 따진다는 거야. 그래서 좋은 조건의 사람이라기보다는 정말 나와 잘 맞는 사람을 만나라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5번째, 일상을 공유하는 남자. 연애는 사실 나의 일상과 그 사람의 일상을 좀 공유한다라고 보는 거야. 이번 주 주말에 뭐해? 우리 데이트할까? 다음 주 우리 여행 갈까? 이번 주에 뭐 바빠? 자기 힘들어서 어떻게? 뭐 출장 간다고? 이런 일상을 공유하는 거야, 서로. 그러면서 가까워지고 특별한 관계가 되는 거잖아. 결혼은 일상의 공유이기도 하지만 더 플러스가 되는 게 뭐냐면 경제 공동체가 되기도 해. 너의 돈, 나의 돈, 이게 공동체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좀 더 신중하라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연애할 때에도 저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솔직 담백하게 서로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해. 이게 맞지 않으면 어떻게 결혼하겠습니까? 결혼을 했다가 돌아왔을 때에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돈에 대한 부분, 경제적인 부분, 커리어에 대한 부분들에 리스크가 생겨.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리스크가 생겨.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누구나 다 신중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애를 좀 많이 그리고 딥하게 해보라는 거야. 누군가와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적어도 한 사람과 50년 이상 살아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나한테 막 미운 짓을 해, 내가 그게 극복 가능한지도 한번 내 스스로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연애하는 과정에는 그 사람의 안 좋은 습관, 좋은 습관, 싸우는 태도, 이런 부분들을 겪어야 된다라고 봐요. 연애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충분히 워밍업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요즘에는 연애하는 커플 중에 동거를 좀 해보고 결혼을 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저는 뭐가 정답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아. 이왕이면 한번 결혼을 했다가 무르는 거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사소한 생활 습관, 루틴 이런 것들을 좀 맞춰보라는 의미인 것 같아. 내가 아무리 이상형 조건을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얘기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연애하고 결혼하는 사람은 그 이상형이 항상 부합되진 않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좋은 남자 탑5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드려봤는데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연애 읽어주는 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